네. 예. 자, 오늘 그 양경숙 의원님, 우리가 네. 특별히 모신 이유가 굉장히 최근에 좋은 자료를 많이 내셨어요. 네, 그 고맙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에 특별히 네. 이렇게 천착을 해가지고 소득의 문제, 자산의 문제를 다양하게 그 자료를 내셔가지고 제가 오늘 공부 많이 했습니다. 아, 네. 자, 코로나 전후로 해서 그 이런 어떤 격차가 한국 사회 격차가 더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최근에 자료를 분석하시면서 보신 어떤 특징들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마침 오늘 그 2019년 통합소득 자료를 분석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그리고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 합친 거. 네. 예. 네, 2019년 상위 0.1% 2만 4천 명의 초고소득층이 통합소득이 36조 6,239억 원입니다. 0.1%가 36절 벌었다 이거죠? 네. 예. 이는 하위 26% 627만 명 통합소득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어이구야. 상위 0.1% 평균 소득액은 예. 15억 1,658만 원으로 예. 이는 중위 50% 소득자보다도 무려 60배나 많습니다. 예? 60회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 네, 또 종합소득만 보더라도 상위 0.1%가 예. 하위 50% 전체보다 많을 정도입니다. 아주 심각하죠. 예. 그래서 소득별로 보면은 배당소득은 이제 상위 1%가 예. 전체 배당소득의 69%를 차지하고 있고요. 69%. 네. 거의 뭐 다 가져갔네. 뭐. 네, 상위 10%는 더 심각한데요. 상위 10% 이상이 예. 전체 배당소득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부의 쏠림 의원님. 현상이 너무 심각하지만. 아니 의원님, 네. 상위 10%가 배당 소득의 93%면 다 가져갔다는 얘기 거의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건 완전히 독점해버리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어요. 네, 네. 또 있습니까? 임대소득은요. 상위 1%가 51조 8,363억 원인데요. 예. 전체 임대소득의 16.28%고요. 예. 또 상위 10%가 예. 전체 임대소득의 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예. 근로소득은 조금 다릅니다. 근로소득. 예, 일에서 버는 일에서 소득은 버는 소득.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최상위 0.1%의 소득자들의 소득 비중이 예. 2017년도에 2.30%였는데 예. 2.05%로 이제 조금 하락을 했고요. 예. 중하위 50% 전체 소득 비중이 최초로 20%를 돌파하면서 예. 그 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소득주도 성장 프로그램 때문이 네, 그런 면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런데 소득은 비교적 불평등이 개선돼 가고 있는데 그 자산, 부동산이라든가 그렇죠. 네. 이자, 배당금은 격차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것 때문에 심각해지고 학생들 있다고 장래 희망이 건물주라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항상 매우 그런 말 서글픕니다. 서글프군요. 아유. 네.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예. 네. 또 우리 양 의원님 그 양 의원님께서 분석하신 자료들은 이제 코로나 이전이 주로 어떤 그 분석 대상이십니다. 그렇죠. 19년 예. 자료니까요. 그런데 네. 작년 초부터 우리나라에 드디어 그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1차, 2차, 3차까지 지나갔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은 2020년에 아까 분석하신 내용들이 어떤 더 변화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코로나 사태로 점점 그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요. 또 예. 재난에는 더 가혹하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통계는 지금 2019년 통계인데 2020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정작 코로나 사태로 이제 얼마만큼의 피해가 극심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는 아직 취합이 안 된 상태고요. 예. 한 올해에
조금 상반기나 돼야 예. 작년에 그 통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통계는 안 나왔지만 아까 네, 근로소득은 조금 더 상황이 악화됐을 거다. 이런 근로소득만이 말씀하셨거든요.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득이 다 악화됐죠. 그리고 예, 이런 이제 경제적 재난 상황에서는 예.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피해가 훨씬 더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계상으로도 이미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예, 지금은 뭐 얼마다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다라고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거의 그런 예를 본다면 예, 이번 그 코로나 사태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피해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또는 그 규모를 예. 추산하기도 힘들 정도로 클 것이다. 그래서 아이고, 그것을 굉장히 이제 걱정되는 대비하고 말씀이에요. 있습니다. 네. 예. 양 의원님께 다른 분들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여쭙고 싶은데 그 코로나의 그 민생 위기가요. 이런 양극화에 불어닥쳤을 때 훨씬 더 그 충격은 큰 겁니까? 그럼요. 그죠. 예, 물론이죠. 당연한 질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보도 자료에도 보면은 최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취지가 예. 반영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뭐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그 과세, 그러니까 세금을 증세한다는 부분은 예.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적 지금 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증세를 들고 나오면서 또 지원과 뭐 소득 격차를 해소시키고 불평등을 해소시켜야 된다라는 거에는 충분히 다 공감을 하고 예. 코로나 피해로 피해 입은 그 손실을 보상해줘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도는 매우 높지만 예. 증세 부분은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 우선적으로 거론하거나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사태 이후에 불평등 해소를 위한 TF 위원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네. 예. 그런데 거기서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과 또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저는 그 상생협력 연대 기금을 만들어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지역 그리고 실업자 또 지금 의료인이라든지 경찰 소방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희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 기금 설치 법안을 제가 책임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금이 지금 67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금이. 그런데 여유 재원이 지금 한 230조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가용할 수 있는 그 자금을 끌어다가 이 기금에 넣어서 피해를 보상하자. 이런 논의와 또 한국은행이 연간 5조 이상의 순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씩 지금 적립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 그 코로나 사태가 좀 잦아들 때까지 10%로 그 내려서 하면 한 1조 이상 연간 그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IMF 때 공적 자금을 168조를 금융계나 어려운 기업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3년이 지난 지금 도 52조 정도가 회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코로나 사태로 금융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자금을 적극적으로 환수해서 그 돈을 기금에 넣어서 어려운 저 소득층이라든지 또는 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해야 된다. 이런 방안들. 그러니까 증세는 사실상 저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증세보다는 또 민간 출연을 하거나 기업이나 개인이 이제 출연을 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10 내지 20% 정도를 해줘서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까지 하면 많은 혜택을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원을 조달해서 지금 그 자영업자라든지 피해가 심각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저소득자, 실업자 이런 분들을 지원하려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제가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대기금, 네. 손실보상제, 뭐 이런 데 지금 쓰자라는 막 거죠. 담론들이 나오고 있죠. 예, 예. 근데 예. 그 이제 사회 연대 기금이라고 하면 이제 유럽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 평상시에 재난 상태가 아닌 평상시에도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좀 나눠주려고 하는 또 예. 지원해주려고 하는 그런 기금이 일반적인 의미이고요. 예.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국난 극복을 위한 예. 국난 극복 상생 협력 연대 기금을 아.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당장 개인으로 얘기한 비상금 같은 거네. 그 사회 저 연대 이런, 기금은 일상적으로 상황에 맞는- 일상적으로 재난 상태가 아닐 때도 예.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 지금은 당장 피해가 심각한 예. 그런 계층이나 피해를 입은 종사자들이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예.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 지원이 우선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심각한 예, 상황이라. 그 말씀은 안 되는데 이제 최의원 전 의원 말씀은 또 앞으로 장기적인 양극화 그렇죠. 해소를 위한 네. 어떤 그 조세 개혁을 얘기하신 건데 그걸 또 배제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아니, 그럼요. 전체적으로. 지금 예. 저희 당에서는 그 사회 연대 기금도 예. 같이 법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기회에 사회 예. 연대 언제 발의됩니까? 아마 머지않아 머지않아. 아니, 지금 좀 빨리 거의 하시지. 저는 법안은 다 만들어 놨고요. 예. 사회 연대 기금도 법안을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알겠습니다. 당정 협의도 해야 되고 예. 당에서 또 충분한 그 의견 수렴도 돼야 되기 때문에 네. 2월 달 안에 법안을 제출하는 거. 예. 것을 2월, 최소한 지금 2월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회기에 예, 알겠습니다. 제출을 할 겁니다. 네. 자, 우리 이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경숙 의원, 이창민 교수, 최이배 전 의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